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첫 번째 영상 보시면 더 재밌을 테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상단에 제가 카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 내부의 이 주택 공급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뜨겁고 중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용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용산으로만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용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나머지 핵심적인 내용은 세 번째 시간에 또 핵심만 뽑아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용산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 기사부터 볼 텐데, 자, 매물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물이 있는지, 또 급매가 취소되고 용산 물건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정비창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잡혔을 당시에 56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앞에 이제 서부 이촌동까지 해서 한강과 맞닿게 만들고 도로는 지하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랜드마크 입지로 굳히기 위해서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 나왔었죠. 대표적인 한강변 지역 몇 군데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무산이 됐죠. 그리고 용산은 많은 투자자들의 돈이 그때 많이 잠겼었는데 묶이신 분도 많고 최근에 탈출하신 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다시 또 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많은 투자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좀 더 그 내용은 자세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일단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세대 정도의 주택이 지어진다는 계획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자, 기사에 보시게 되면은 헬리오시티 9,500가구, 그리고 3기 신도시 과천지구가 7,000세대인데 이것을 뛰어넘는 8,000세대죠. 8,000세대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서울 중심에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 절반 수준은 공공주택, 그리고 절반은 민간의 분양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분양 물량, 여기에 정말 치열한 경쟁이 지금부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벌써부터 청약 점수를 더 모아야 되겠다. 다른 지역에 진입하느니 그냥 점수 더 모아서 용산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서울의 이 한복판에 이런 핵심 주택이 지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이 큰 부지, 용산의 중심 부지에 과거 계획대로 따지면은 정말 랜드마크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지인데, 이렇게 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랜드마크 빌딩들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렵거든요. 뭐 예전에는 150층 규모로 빌딩들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지어지기가 어렵죠.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어, 그 점은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탄생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날아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우수한 입지에 그 주택이 제공된다는 것도 좋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뭐 지도를 통해서도 얘기를 드릴 텐데, 아무래도 서부 이촌동,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원효로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이 시행은 코렐 SH 시행이 유력하고 이 민간 참여 공공 분양 방식을 통해서 개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부지의 일부는 건설사에 매각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 임대주택 2,400여 가구, 그리고 5,600가구는 일반 공공 분양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정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비창 부지 30%는 이제 주택으로 가지만 70%는 상업 업무시설로 오피스, 호텔, 마이스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어떤 게 들어와도 핵심 입지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서로 앞다투어서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 21년
내년이죠. 내년 말까지 구역 지정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발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23년에 이제 사업 승인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도를 통해서 이 주변 지역 일대 한번 살펴보고 후광 지역은 어느 지역이 될지 이런 얘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죠. 물리적으로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각 지역, 외곽 지역까지도 차량으로 30분이면 모두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교통 편의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 모든 성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왜 그렇다면 이 오랜 시간 동안 용산은 개발되지 않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제 군사 지역으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쓰였기 때문입니다. 군사 지역으로 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지역 자체의 입지가 그만큼 훌륭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군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개발을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아파트가 생기게 된다면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나이가 한 50대에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살고 싶을 정도로 배산 임수의 아주 우수한 주택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상권 보시게 되면 이제 이태원 상권이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요즘에 이 BTS 사옥도 들어오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있는 이 한강대로 여기에도 많은 이 인프라 시설과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삼각지역과 신용산역 이 사이에 상업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적 편집도를 피게 되면은, 자,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일반 상업지입니다. 차후에 이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정비창 부지도 종상향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가치, 효용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 있겠죠. 일단은 뭐 일반인이 살 수는 없고요. 이제 기업들이 사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문배동, 여기 남영역세권 주변에 있는 이 지역에도 상업지가 있고, 그 외 지역은 다 주택지입니다. 위에 이제 서울역, 그리고 서울역에도 개발이 있죠. 여기 뒷면에 보시면은 이쪽에 북부역세권 개발, 이쪽입니다. 염천교 부근 이쪽에도 개발이 되면서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중심, 오늘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정비창 부지입니다. 여기는 총 면적 51만 제곱미터죠. 어마어마하게 큰 입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30%는 8천 가구의 아파트가 생기는 것이고, 나머지 70%는 이제 상업 부지로 복합 문화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피스, 호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도 용산역 후변에는 호텔이 있긴 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용도를 변경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일단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소식만으로 이 개발 신호탄이 쏴진 거라고 우리는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개발은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개발에 맞춰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도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만 하더라도 용산 일대 지역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업무 지역이 약간 부족하죠. 부족하고, 그리고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특히 아파트 개체 수도 적기 때문에 학교 수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학군적인 부분이라던가 이 인프라 시설에서 점수가 낮기 때문에 미래 가치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사실. 실제로 최근에 이 입주한 아파트들 보면 이제 효창 지역입니다. 지금 용산에 재개발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나마 재개발이 진행된 지역이 이제 효창구역이거든요. 3구역, 5구역, 4구역, 6구역. 요게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역세권 아파트로 사랑받는 지역이 이제 롯데캐슬 센터포레 그리고 KCC 이 정도가 되겠는데, 지금 20평대 기준으로 봐도 뭐 13억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푸르지오 같은 경우,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년이 넘습니다. 2010년 준공 아파트인데도 11억이 넘으니까 호가가. 그러니까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진입한다고 보긴 어렵죠. 사실 용산에 투자하려면은 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셔야 되는데, 그나마 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좀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일반 이 도시생활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들 여기에 좀 진입하실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정비창 부지와 최대한 가까운 지역은 원효로 라인이 되겠는데, 원효로 3, 4가 이쪽 라인, 그리고 원효로 2가 라인, 그리고 위에 이제 원효로 1가, 그리고 그나마 개발이 진행이 많이 됐던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 그리고 이제 위에 더 열악하죠. 여기는 서울역 주변 기반으로 봤을 때 서계동, 청파동 요 라인이 이제 비교적 용산에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로 투자하기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작은 주택들을 투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작은 주택들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은.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작은 주택들도 아파트 못지않게 상승률이 높습니다. 여기 일대 지역은요. 그래서 많이 투자들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런 작은 주택에 투자하기 위해선 내 들어가는 자기 자본 비율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들어가야겠죠. 아무래도 역세권 주변, 그리고 인프라가 잘 되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보통 보시게 되면 이제 숙명여대 주변에 있는 청파 라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효창공원 역세권 일대에 있는 주택에 전세를 놓고 이 작은 주택에 투자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도 투자금은 1억 중반에서 뭐 2억대까지 들어가죠. 그나마 좀 저렴한 것들은 뭐 1억 내외로 가능한 것도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만, 특징이 뭐냐면 오래된 주택일 경우에 투자금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이런 소형의 소액 투자는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주변 지역에도 뭐 개발을 하려고 진행하는 지역은 있거든요. 일단 효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신 아파트 보이시죠? 여긴 세대수가 적습니다. 여기 앞에 일대에 있는 주거 지역을 같이 모아서 개발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 진행하려고 하는 이 효창공원역 앞에 용문동 일대 원효로 2가 라인, 여기도 굉장히 일반 소형 주택인데도 뭐 5억대가 넘는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작은 주택들 매매가가 방 2개 거실 하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평, 아파트로 따지면 16평형이죠. 기준으로 봤을 때 4억 2천, 3천 정도, 그 정도 가격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면 좀 비싼 감이 없잖아 있어요. 예, 그래서 비싼 거 사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원효로 3, 4가 라인, 여기는 물건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 작은 주택도 물건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긴 좀 기존에 있는 구축이라던가 이런 걸 배수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아파트로 보자면은 자금이 좀 되시면은 일단 서부 이촌동 라인에 있는 아파트, 여기 있는 이촌동 대림이라던가 그리고 이 이촌 시범 아파트 이쪽 라인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비창 부지 맞닿아 있는 쪽에 또 여기 나홀로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굉장히 저렴했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얘랑 비슷한 애가 또 누구냐면, 이에 보시면은 이 용산 파크 이편한 세상 요게 있거든요. 요것도 세대수 적은데, 얘 같은 경우에도 또 둘 다 지하철 소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런 라인도 원래는 쌌었는데 많이 가격대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좀 안정적으로 주거도 만족도도 높이고 싶고 학군도 무시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용산의 이 민족공원과 이 정비창 부지 개발에 호재를 다 좀 갖고 싶다 그러면은 뭐 답은 하나죠. 동부이촌동입니다. 동부이촌동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서비고역에 있는 신동 아파트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라인, 요 라인 보시면 되고, 어차피 이제까지 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함과 동시에 이 주택 건설 문화도 발전했고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 용적률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자주 다루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이 리모델링의 가치가 좀 평가가 낮지만 차후에는 확실히 내력벽 철거 문제라던가 이런 용적률 부분이라던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삶을 영위하면서 장기간 보유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면, 그럴 생각이시라면 이 동부 이천동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고급 주택지, 고급 아파트가 또 모여 있기도 하고요. 재건축 진행한 아파트도 있고 또 리모델링 진행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공원과 바로 접해 있고 한강변이라는 지리적 특성, 그리고 강변북로와 이어져 있는 이 교통적인 편의성까지 이 모든 것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땐 동부 이천동, 그리고 신규 주거지는 뭐 이미 배산 임수 한남동이죠.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인데 워낙 정체도 오래됐고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동부이촌동이 낫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고 좀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또 정체되어 있는 뭐 후암동, 서우암동 일대, 동자동 일대, 요 일대가 있고요. 그리고 서계 청파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 청파 1구역 있긴 한데 지금 다시 또 그 부지가 나오는 거 보면은 다시 이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일반 집가는 저렴하면 4천, 5천대 정도고 비싼 거는 더 그 이상이겠죠. 예, 그 정도 금액대로 또 토지가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일대 딱 둘러드렸는데 지금 용산 개발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져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렴해지면 매수하겠다라기보다는 지금 생각이 있으시다면 적절한 가격대에 있는 물건을 타이밍 잡아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강 르네상스 개발 발표되고 나서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같은 개발, 그때는 랜드마크 개발은 아니지만 이제는 주택이 들어서면서 뭐 상업 개발이 되는 그런 개발 호재지만 이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투자를 생각하셨다면 늦지 않게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용산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지난번에 했던 얘기에 이어서 이번 방안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을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살펴보면은 역세권 개발도 그렇고 용도 변경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이런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틈새가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알찬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